세 번째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가 무시무시한 뇌입니다. 생명공학과 성기봉님이십니다. The title of the next talk is The Fearsome Brain by Sung Ki-bong from the Department of Life Sciences. Please give him a big round of applause. 자, 올라오시죠. 여러분은 무엇을 무서워하시나요? 이 중에는 벌레를 무서워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이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무서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과 교수님이 계신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원생인지라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농담이니까 아시죠? 비밀입니다. 우리는 왜 공포를 느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생존 때문이죠.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를 느끼면 우리의 뇌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어서 근육에 피를 열심히 보내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포지만 공포를 너무 아무 때나 느끼게 되면 너무 피곤해지기 때문에 공포를 적절히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포기억은 주요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화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 아시죠? 이 속담이 일반화 현상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호랑이가 이렇게 호랑이에 대해 공포를 학습하게 되면 이런 사자를 처음 보더라도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징 덕분에 우리는 모든 맹수들을 다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생긴 맹수들은 무섭구나 라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속어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맹수들을 매일같이 만나는데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육사들이죠. 사육사들은 이렇게 철장에 갇힌 동물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맹수들을 만나더라도 항상 안전함을 느낍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함을 계속 느끼게 되면 우리의 뇌는 야, 얘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을 바로 속어라고 하죠. 오늘은 이렇게 호랑이와 사자로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 이런 공포 상황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경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가 그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곳에 이제 유가족들, 생존자, 그리고 구급대원들, 그리고 의료진을 포함해 그 사태를 지켜본 우리 모두 굉장히 큰 슬픔과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큰 공포는 이런 공포 조절을 한 능력을 망가뜨려서 일반화와 속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그 결과 PTSD나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장애로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저는 쥐에게 공포를 학습시킨 뒤 과도한 일반화를 보이는 쥐, 그리고 속어가 잘 일어나지 않는 쥐의 뇌가 가진 특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가 부디 PTSD나 공황장애와 같이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어요. 네. 16초 정도. 네. 빠르고 굵게 정말 잘 전달을 해주시느라고 시간을 조금 남기신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우리 심한선 작가님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네, 계속 처음 하게 되어서 약간 그래요? 긴장이 그러면 되는데요. 이종식 교수님 먼저. 아닙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쥐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이제 일반화를 보이는 쥐랑 이제 속어를 잘 안 보이는 쥐 뭐 이런 식으로 일반화 속어를 가지고 이제 쥐의 무리를 나눠서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유전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뭐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 것인지 이 점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식으로 저희 중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분들은 아실 텐데 유전적 결함이 있는 동물을 가지고 얘는 어떤 질병의 모델이다라고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PTSD라는 게 굉장히 강렬한 공포를 느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공포가 잘 조절되지 않는 건데 그래서 마우스한테 진짜로 그 누구도 느끼시고 싶지 않을 수준의 강렬한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강렬한 공포 반응을 보이게 되죠. 두 가지 다 사용을 하고 두 가지 다 사용을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PTSD를 겪게끔 만든 쥐가 어떤 뭐 그러니까 뇌의 어떤 그 부위에 어떤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뭐 그런 걸 연구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지현 교수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그 설명을 해줘서
성기봉 학생이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런데 이 공포라는 게 결국은 어떠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하필이면 공포라는 것을 조절하는데 뇌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생존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반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뇌가 없는 하등한 생명체는 공포를 느끼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나요? 그냥 궁금해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편이 있는데요. 아니요, 생물학적인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공포를 느낀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뇌가 없다고 해서 이거를 그 위험을 못 피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C 엘레강스 아시는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자신의 생존에 해가 되는 물질이 있으면 그걸 피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공포를 느낀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러니까 사실 공포 이전에 위험을 피하는 그 작동이 먼저 있고 그걸 이제 그게 이제 고등 조금 더 이제 뇌가 진화했을 때 공포라는 감정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됐나요? 아니, 뭐 생각이 다 다른 나중에 거니까. 얘기합시다. 네.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네. 나중에 따로 교수님 한번 네. 자, 이정식 교수님. 너무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조금 제 기준에는 맞지 아. 않아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잘 하셨고 네, 장난이고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네. 실험 과정에서 네. 쥐에게 공포를 학습시키고 주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이제 우리 청중분들께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뭔가 말로는 네. 쥐도 당연히 공포를 느낄 것이고 그럼 공포를 실험자가 주면은 그 반응을 본다는 게 네. 이해는 당연히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쥐한테 공포를 학습시키고 주입한다는 건 뭘까 네. 하면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비전공자로서. 굉장히 답변하기 쉬운 질문이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질문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항상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는 다른 과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보고 약간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해라고 해갖고 뭐냐면 이제 파블로프의 개 아시죠? 파블로프의 개가 이제 그 종소리를 두고 밥을 주니까 종소리만 들어도 이제 밥을 받은 것처럼 이제 침을 흘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데 이거랑 똑같이 저는 소리를 들려주고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하면 다음부터는 소리만 들어도 애가 이제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공포를 주입을 합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시죠? 가끔 쥐가 나오긴 하는데 뭐 가끔 나와요. 네, 어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